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기자 여러분, 그리고 자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SKT에 요구합니다. 며칠 전 우리 국민들은 소유의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무려 2300만 국민의 휴대전화 유심이 해킹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유심은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작은 칩입니다. 통신사가 가입자를 구분하는 신분증 같은 거죠. 휴대전화 유심에는 가입자의 구체적인 개인 정보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유심이 해킹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고객 본인의 인증 자체가 탈취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 절반이 금융 피해의 무방비로 노출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심에 들어있는 정보로 대량의 위조 신분증 제작 등 수많은 불법 행위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해킹이 외국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사이버 침공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전시 상황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SK텔레콤은 필수 불가결한 조치들까지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유심을 교체해 주겠다라는 그런 입장만 발표했을 뿐 해킹의 주체를 포함한 사건 발생의 경위를 신속히 조사하여 국민에게 알리고 사과를 구하는 등의 당연한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유심의 수량이 턱없이 부족해지자 이번엔 유심 무상 교체 대신에 다음 달 중순부터 유심 포맷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유심 교체 대신에 소프트웨어를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차이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줄로 생각합니다. 말을 바꾼 SK텔레콤으로 인해서 전 국민은 또다시 공분하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는 SK텔레콤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조사하라. 신속하게 자신의 사건의 경위를 조사해서 발표하십시오. 둘째, 해명하라.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유심의 교체를 유도하는 것에 어떠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국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명하십시오. 셋째, 방지하라. 피해 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즉각 마련하십시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넷째, 배상하라. 국민들에게 피해 배상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이런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의 피해자들로서 이상 4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합니다.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첫째, 지금 나라가 전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소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훌륭한 대통령 후보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사이버 침공까지 발생한, 말하자면 전시 상태입니다. 부디 나라의 안보와 안위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국정 안정에만 전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저도 8년 전에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시절, 당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에 출마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3차례나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정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 대형 재난 등 연이어 끊이지 않고 있는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가 선거에 출마하면 당연히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에 한 채라도 공백이 생기는 일은 절대 없어야만 합니다. 저는 한 권한대행께서도 당시의 저와 같은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총리 비서실장이 이미 사표를 냈고, 또 공보실장, 정무실장 등 핵심 참모진들도 한 권한대행과 함께 동반 사퇴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로는 참으로 부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한 권한대행께서 끝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국정 운영을 책임질 것을 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기회는 분명히 다시 옵니다. 둘째, 사전투표를 잠정 중단해 주십시오. 사전투표를 잠정 중단해 주십시오.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으로 이번 대선에서 사전투표를 잠정 중단시키고 당일 투표로만 선거를 치르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뿌리가 바로 사전투표에 있는데 우리가 알면서도 나라 무너지는 길을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사전투표를 잠정 중단하고 당일 투표로만 선거를 치르도록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7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후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급박한 국가적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유심 정보가 유출됨으로써 2,300만 가입자들의 금융적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탈취한 개인정보로 대규모 위조 신분증 제작의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중국인들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로 위조 신분증을 제작해서 악용한 사례들이 다수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부터 중국인들의 무비자 방문이 허용됐습니다. 무비자 방문이 허용됐습니다. 만약 이번 대선에서 대규모로 입국한 중국인들이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서 사전투표에 나선다면 현행 사전투표 시스템으로는 이들을 걸러낼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사전투표소에 비치된 소위 본인 확인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문 식별을 통해서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기능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이미 중앙선관위가 자인하기까지 했습니다. 본인 확인을 해주는 기능이 아니라 그저 신분증과 지문을 스캔하는 기능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중복 투표를 걸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전투표 방식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선관위는 그동안 선거관리 데이터는 내부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킹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선거 통계 시스템에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표를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해킹 시도가 있은 후에 선거 통계 자료의 여러 내용이 변경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동안 중앙선관위는 선관위 시스템은 절대 해킹당하지 않는다고 수없이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중앙선관위가 도대체 웬일로 먼저 해킹당했다고 발설을 했을까요? 정말 너무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상태로 나라의 명운이 걸린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는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는 한독수 권한대행에게 준 전시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이번 선거에 한해서 사전투표를 잠정 중단하고 당일 투표만으로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긴급 명령을 발동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한독수 권한대행은 구국의 심정으로 국민의 명령에 즉각 응해 주셔야만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내느냐, 공산주의 국가로 가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건은 부정선거 척결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오직 나라만을 생각하십시오. 마지막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소임을 다해 주시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잠정 중단한다는 긴급 명령을 발동해 주시기를 정말 국민의 이름으로 간절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예, 말씀. 아까 기자회견 대표 기자회견 말씀 중에 대통령 선거 전에 유심칩이 교체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셨는데, 그러면 이 유심칩 교체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로 갈 수 있는 가능성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쭉 설명을 드렸어요. 당연히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지금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더 높아지는 거죠. 이번에 국힘 경선에서도 부정선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혹시 정황이나 소스 같은 게 발견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창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합니다만은 가능성과 그 위험성에 대해서 내가 여기 얘기를 한 거고, 저도 당 대표에 출마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들이 있어요. 민주당은 또 심하고 우리 국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기 2025년 1월부터요 블록체인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선거를 진행한다라고 공표를 해놨는데요. 이 블록체인은 중앙 서버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으로 선거를 할 경우에 부정선거를 한다고 해도 표시가 나지 않을 텐데 나중에 수사를 할 수 없을 텐데 이 블록체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능 자체로는 해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되어 있어요. 그 가입자 모든 사람들이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정선거의 문제들이 정리되고 해소되지 않는 채 또 다른 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한 우려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핸드폰 2,500만의 핸드폰의 해킹에 블록체인하고 연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블록체인은 해킹이 어렵지만 해킹하기 이전에 숫자들을 중국인들로 채워 넣는다라고 하면은 수사가 어려운 상태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2,300만이고요. 아, 예, 예. 그리고 지금은 모든 방법 블록체인으로는 위조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과학자들의 입증 내용인데, 그러나 0%라고는 안 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 가지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걸 조작한다면 완전히 불가능하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보다 훨씬 안전하다 이것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우리의 선거 시스템을 그냥 방치한 채 그냥 우리가 문을 열어주는 것은 그건 현명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부정선거의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해서 국민들이 편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비자 중국인들이요. 또 다른 분, 예, 다른 분, 예. 다른 분 혹시 질문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 나라가 위기 상황이어서 제가 이렇게 거리를 나왔는데, 제가 여기를 온 이유는 아시겠죠? 이 앞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이 사람들 하나하나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체제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공산주의 국가로 가느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그냥 지켜내느냐, 그런 경계 손상에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한 4, 5년 전부터 사회주의 국가로 갈 가능성이 많아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은 다 사회주의 정책입니다. 공산주의를 향하는 그런 노정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 얘기에 경청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또 그런 소리냐? 뭐 또 무슨 여러분, 요새는 부정선거 얘기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놈이 하나도 없죠? 내가 처음 말할 때 다 음모론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 음모를 거짓말을 합니까? 저는 정말 오랫동안 선거 사범을 달아온 사람이고 수사한 사람이고, 제가 정주영 국회의장도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왜 음모론을 얘기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길들을 저들은 음모론이라는 것으로 포장해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한 번 실수하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실수하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 국가로 가고 북한으로 가서 어떻게 되돌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목숨 걸고 싸우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뜻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캠프에 젊은 분들이 많이 오고 계세요. 여기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47이에요. 여기도 우리 캠프에서 며칠 전에 오셨어요. 우리 돕겠다고. 굉장히 역량 있는 분이에요. 다시 한번 일어서 보세요. 멋있다. 굉장히 역량 있는 분인데, 굉장히 더 역량 있는 친구들을 둘인가 셋을 또 데리고 왔어요. 아니, 지금 여기만 오가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안 쉬죠.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20대 어젠가요? 아니, 뭐 요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정말 젊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이분들이 반공 얘기를 하고 있고, 자유대한민국의 국헌을,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막 국헌 분란 세력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연세 드신 분들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출생한 것이 1957년인데 그때가 대한민국이 제일 잘 못 살 때예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할 때예요. 1년에 70불. 1년에 70불이면 얼마입니까?
10만 원도 안 되는 걸 갖고 살았어요. 그랬던 세대를 지켰던 분이고 고생을 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내고 또 산업화를 이뤄서 대한민국의 오늘을 이루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젊은 친구들은 세상에 없었죠. 그러나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정말 대한민국을 세계가 다 부러워하는 당당하고 떳떳한 이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냈는데 지금 이 종북 좌파들, 전교조, 민노총 이런 자들이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속였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젊은이들이 깨어난 거예요. 그건 아니다. 깨어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개몽되었다 이러면서 다 일어나고 있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청년 우리 캠프에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0대, 40대, 20대까지 이런 분들이 와서 저를 돕고 있어요. 하나하나 다 기억도 못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애를 써주고 계시는데 세상은 바뀝니다. 좌파가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그 좌파의 폭정을 나라 무너뜨리는 길을 막아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른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 정광훈 목사가 대선 출마를 했잖아요. 근데 피선거권이 없어서 출마를 못할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되면은 정광훈 목사와 또 함께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전광훈 목사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오래 같이 한 사람이고 지금은 둘이 붙어가지고 가긴 어려우니까 연대 같이 가자 그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이제 질문 그만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여러분들, 예, 황어머님, 네, 황어머님 기자회견, 잘 그거 들으셨습니다. 예, 저는 이제, 맨 아래에 숨어가지고, 4시에 선관위 앞에서 집회를 황 대표님 말씀하시는 그거를, 안에서 마이크를 댔고요. 예. 잠깐 좀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부정선거 책임 저 무릎 나왔나요? 유튜버 기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셔서 고맙고 우리 캠프가 숙대 입구역 7번 출구에서 물다리로 200m 남아 있습니다. 200m 대표님, 분리부영 건물 3층 대표님, 7번 8번 무비자 입국자들요 블록 하나, 두 개, 세 개, 10개 만들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 쭉 가면 200m 다 가고 있어요. 분리부영 건물 200m 가서 커피 한잔 쉬고 가세요. 시간 안 돼서 곧장 가실 분들은 선관위 중앙선관위 계시면서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고맙소.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캠프 가셔서 커피 한잔 쉬고 가세요. 선생님.